이 영상은 북하우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권 추천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해를 맞이하고 싶은 이때 읽기에 너무나 좋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곧 설명할 테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12월 바로 지금 읽으면 더더욱 완벽한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루스 윌슨 작가의 제인 오스틴을 처방해드립니다 입니다. 출판사는 북하우스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인 오스틴에 관한 책입니다. 제인 오스틴 다시 읽기는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독서 에세이 그리고 회고록이라고 장르를 구분해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바로 지금 읽으면 더더욱 완벽한 책이다 라고. 왜냐하면은 2025년 올해가 제인 오스틴 탄생 250주년인 해이고 게다가 제인 오스틴의 생일이 12월 16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12월 16일 당일에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부지런히 읽어왔는데요. 저자인 루스 윌슨 작가의 삶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1932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피스의 어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생활도 부족하지 않게 누리고 교육도 받고 또 커리어도 쌓고 결혼한 뒤에는 가족들과 함께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할 것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60살쯤 되었을 어느 무렵에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갑작스레 겪게 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내면의 극심한 혼란, 안락하고 무탈하다고 여겼던 삶에 갑자기 심한 회의를 느끼면서 자신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갑자기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실은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결국 터져버린 것에 가까웠는데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에 작가님은 시골에 있는 어느 집을 계약하고 70살에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곳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은 다름 아닌 제인 오스틴의 소설 다시 읽기. 원래도 소설 읽기를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제인 오스틴은 소설 읽는 즐거움의 기준이 될 만큼 사랑하는 작가이자 작품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오스틴의 여자 주인공들에게서 내가 되고 싶은 여성상을 발견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때부터 제인 오스틴 읽기를 일종의 재활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에 몰입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차츰차츰 마음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려 88살에 제인 오스틴 독서를 주제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요.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인 거죠. 차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인 오스틴의 장편소설 6편을 중심으로 각각의 소설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읽을 수 있는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억과 어떤 이야기들을 토파보고 회고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세상에 뛰어들 준비를 하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이성과 감정을 읽으면서는 삶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지냈던 시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와 함께 설득을 다시 읽으면서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주인공 앤처럼 자신의 삶에도 두 번째 기회가 오리라는 혹은 벌써 왔다는 그런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하고요. 작가님께서 실제로 그래서 재활치료, 독서 재활 등의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했고 이 책의 원제 자체가 더 제인 오스틴 레메디예요. 그만큼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다시 읽는 경험이 작가님께는 말 그대로 치유의 여정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때로는 그의 작품이 어떤 부조리한 관습이나 마음의 어둠 같은 것에 해독제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 걸맞은 제인 오스틴 독서 요법이라는 페이지도 맨 마지막에 마련되어 있어요. 삶의 어느 시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내적 고민이 찾아왔을 때 읽어보면 좋을 책을 이렇게 처방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페이지거든요. 섬세한 시선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평생에 걸쳐 제인 오스틴을 읽은 저자만이 지어줄 수 있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해당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페이지도 있어요. 물론 소설을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저자도 그거를 강력하게 권하겠지만 그래도 이 줄거리 소개 덕분에 아직 그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노생거 수도원과 설득이라는 작품을 특히 재미있게 읽었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이 대체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만과 평연까지 총 3권을 읽었는데요. 과거 영국의 사교계나 관습, 여성인물들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새 작품이 약간 뭉뚱그려진 채 남아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각 작품을 딱 한 번, 많아봐야 2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읽은 것만으로도 나는 제인 오스틴 읽었는데? 라고 쳐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죠. 나는 제인 오스틴 소설의 반의 반도 못 읽어낸 거구나. 이 책의 독서의 가치와 효능에 관한 주옥 같은 문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작가들은 책을 읽을 때 독자가 관심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읽을 때 마음을 고쳐먹게도 해준다. 비단 제인 오스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이 책은 과연 독서란 무엇일까? 온 마음을 다해서 책을 읽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서도 또 멋진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저자의 말 맞다나 같은 작품이라도 어느 시기에 읽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다른 것을 읽어내는 그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어붙이면 삶의 궤적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고 해도 독서의 내력과 감상을 바탕으로 삶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인 오스틴을 향한 사랑과 작품 분석을 잘 담아낸 책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저자의 열망, 진정성 이런 것이 가득 담긴 정말 멋진 독서 에세이이자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노년의 여성이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이야기,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큰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가 돼요. 70살에 졸혼하고 제인 오스틴 다시 읽기를 통해서 88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0살에 이 책을 펴낸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자가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가 변화를 찾아 나서기 전에 느꼈던 극심한 우울감과 회의감 중 상당 부분은 오랜 세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내해야 했던 사회의 요구와 그로 인한 압박,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감각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공고한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독서와 배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 후배로서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나이를 의식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좀 움츠러들던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과 현명한 판단을 갈구하는 저 같은 독자들에게 제인 오스틴 소설에 등장하는 불완전하지만 미워할 수 없고 또 멋지게 성장해내는 여성 인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그간 읽었던 건 진정으로 읽은 게 아니었다. 그래도 이 책을 읽었으니까 앞으로의 제인 오스틴을 읽기는 조금 더 알차고 풍성한 경험이 되겠죠.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작품 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 책을 틈틈이 다시 펼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읽기를 마쳤던 책이고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번 기회에 제인 오스틴 다시 읽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쓴 순서대로 따라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저자가 지어준 처방전에 따라서 골라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제인 오스틴이 삶의 가치나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소 보편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자는 오히려 오스틴의 소설 안에서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칙들이 시험대에 오른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완독이라는 거는 사실 없구나 싶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무언가가 자꾸 발견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고전의 매력이겠죠? 아무튼 정말 멋있고 지적인 독서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을 사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독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모든 독자들께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연말연시를 이 책과 보내면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북하우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